200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2년 연속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년이 없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작년에 떨어진 올해 또 떨어지는 이건 매우 네. 드문 일이고요. 네. 미국의 경우를 보면 2차 대전 이후로 그럼 기간이 더 길잖아요. 네. 2년 연속 떨어진 게 딱 9번밖에 없었어요. 예, 73년, 74년 진짜 2년이고 네. 2000년부터 2002년은 3년 연속 떨어졌어요. 거기는 이제 9.11 네. 테러가 있었죠. 그것도 네. 그것도 네. 있었네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주가 지수가 한 해 떨어졌는데 그다음에 또 떨어지는 거는 미국으로 보면 40년에 한 번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주식을 너무 아래쪽으로만 보는 건 제 생각에는 좀 장기적으로 보면 전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고버스나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그런데 말입니다. 투자를 하건 하지 않건 경제는 알아야 합니다. 특히 거시경제를 모른다면 앞으로 어쩔 생각이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제 일타 강사, 주식시장의 타짜들은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이분들의 거시경제 전망은 어떤지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은 것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일타 강사를 모시고요. 거시경제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은요.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항상 그러시죠. 직업이 리서치 센터장이네요.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께서는 항상 센터장님이세요. 아닙니다. 네. 자, 우리 예. 대한민국의 대표 리서치 센터장 김학균 센터장과 함께하는데요. 먼저 이거부터 가죠. 나왔습니다. 어젯밤에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투자자 입장에선 좀 안 좋은 내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는데 사실 뭐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될 거라는 거는 많은 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고 네. 올해는 어떻게 보면 좀 속도가 중요했는데 참 인플레를 참 잡기가 만만치 않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었고요. 예. 특히 저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물가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여러 코멘트가 나왔는데 이 로니 로건이라고 하는 그 댈러스 연준 총재인데요. 여성분이신데 네. 굉장히 좀 뭐랄까 비둘기파였어요. 예.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 조심하고 했는데 뭐 이분도 상당히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과잉 긴축을 해가지고 경제를 망가뜨리는 것보다 과소 긴축을 해서 인플레이션이 살아나는 게 지금은 더 큰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 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되면 각자 해석을 내리는데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올해 뭐 경기가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지 갸웃갸웃 하셨겠지만 그래도 뭐 생각해 보면 미국 금리가 올해 뭐 많이 떨어졌죠. 작년에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이 가위 눌렸다 그러면 네. 인플레 잡힐 거고 연준이 금리를 많이 안 올릴 거고 그러면서 시장 금리가 떨어졌고 네. 원화가 달러가 약해지고 원화가 강해지고 외국인이 주식 사고 네. 이게 뭐 1월의 반등 스토리라고 전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 금리가 떨어졌단 말은 이제 시중 금리가 떨어졌다는 시장 거죠. 금리가요. 네. 시장에서 네. 이제 결국은 중앙은행가들의 금리 결정을 미리 가늠해서. 네. 근데 이제 미국 금리가 꽤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10년짜리 국채 금리의 경우에는 작년 11월 말에 4.4%까지 갔다가 네. 이게 3.4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이게 언제냐면 바로 지진 한 주입니다. 2월 초에. 뭐 그 과정에서 달러도 약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의 그 하루짜리 만기가 하루짜리인 정책 금리가 어쨌든 5%가 넘어갈 거라는 생각은 다 하는데 네. 근데 10년짜리 금리가 4.4라는 거는 뭐냐면 이 금리 안에는 금리 인상을 멈추는 건 물론이고 올해 연말쯤엔 금리를 낮춰줄 거야라는 기대까지 네. 투영이 됐는데 어저께 이제 CPI가 물가 상승률이 나오면서 미국 채권 시장 물론 이 기대도 늘 바뀌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네. 이제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이제 채권 시장에 사라졌어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는 연초에 외국인이 주식 사고 이런 것들을 비교적 무난하게 설명할 수 있었던 이제 미국 금리가 이제 그래도 어쨌든 좀 올라가는 쪽으로 바뀐다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그 외국인들이 사면서 올라갔던 흐름은 조금 그 일단락 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재 국채금리 10년물입니다. 우리가 보통 10년물 국채금리를 대표 시장금리라고 네, 네. 예, 이야기를 하니까요. 네. 이건 지금 3.7까지 또 올라왔다가 네. 여기서 또 공방전을 펼치고 네.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나오고 나스닥은 올랐잖아요. 네. 네. 제 생각에는 그것도 사실 금리에 민감한 업종인데 금리가 올라가면 기술주가 또 나스닥이 떨어지고 다우 같은 게 또 올라가고 이게 이제 전통적인 조응하는 패턴인데 어제는 뭐 다우는 약보하고 나스닥은 올랐는데 네. 제 생각에 어저께는 좀 하루짜리?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테슬라 같은 회사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제 조지 소로스가 지분 늘렸다라고 하는 뭐 그런 네, 뉴스가 좀 보고서. 긍정적인 것 네, 같고 네, 네. 또 엔비디아도 꽤 많이 올랐는데 요즘 뭐 챗 GPT나 이런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라서 제 생각에는 어제 나스닥의 선전이 미국 금리에 대해서 미국 기술주가 완전한 내성을 갖췄다. 이렇게 해석하긴 전 힘들다고 봅니다. 네. 내성이라는 표현 써주셨는데요.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시장이 진짜 이제 가려면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네. 미국의 긴축에 대해서도 묵묵하게 내성이 생겨서 받아들여야 된다. 물가 요 정도 오르면 올라도 좋아. 네. 이걸 밟고 이제 가야 되는 그런 내성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아직은 중앙은행가들도 아니다. 네. 그렇고 네. 일단 뭐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되면 뭐 이 물가를 꼭 2%까지 낮춰야 되겠어. 네. 뭐 한 3% 정도 물가가 우리 균형 물가로 가져가면 어떨까? 좀 뭐 이런 논의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지금은 어쨌든 적어도 금년 상반기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도도 어쨌든 뭐 미국의 인플레가 뭐 6% 5%에 머문다 그러면 이거는 뭐 어쨌든 그 자체가 굉장히 경제 교란을 일으키는 요인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뭐 우리가 한 달 한 달의 물가를 보면서 또 기대가 수정이 되겠지만 네네. 어제 확인한 물가는 저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는 좋은 내용이 저는 아니다. 아니었습니다. 네. 자, 뚜껑을 열고 봤더니 인플레이션이 생각만큼 잡히지 않고 있다. 네. 연준도 결국 긴축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러면 고민하겠죠. 네. 예. 근데 이제 어저께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댈러스 연준 총재도 결국 금융시장 얘긴데 네. 너무 이 금융 환경이 계속 이완되고 있다. 네. 결국 인플레에 대한 기대 심리 이런 것들도 주가 동향 이런 거 다 연결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인플레도 작고 또 주식도 좋고 또 고용도 괜찮고 이거 저는 양립하기 힘든 조합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쨌든 뭐 경기도 좋고 그러면 인플레이션 용인해도 되지 않겠는 건데요. 인플레가 나쁜 거는 결국 성장을 하더라도 물가가 안 오르면서 성장하는 거는 자기 실력대로 하는 건데 네. 뭔가 좀 과열이 걸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은 이제 달리다 경기가 급하강을 하는 모습일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는 지금은 경제 지표보다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잡히느냐를 중심으로 뭐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이나 경제를 바라보는 게 저는 옳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투자 전략으로 가보면은 이제 1월에 반짝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근데 2월은 다시 2월 로직이라면 물가 안 잡힌다, 네, 연준 네. 긴축한다. 저는 좀 그러면 되돌림이 있을 것 되돌림이다. 같은데 예. 근데 좀 한 달 한 달의 흐름은 뭐 제가 뭐 어떻게 맞출 수 있는 자신도 없고 네. 다만 올해 시장 흐름이 좀 뭐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약간의 이게- 트레이딩 마켓 정도로 이제 큰 내가 추세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 굉장히 실망스러울 것 같고 예. 이제 한국 주식의 경우는 저는 여기서 만약 주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저는 또 나름의 하방 경직성을 나타내면서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 일단 우리가 뭐 지금 인플레나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초에 가졌던 많은 그 좀 의구심들 중에 네. 하나가 야 경기가 안 좋다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10%나 오르지 이런 네.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올해도 정말 경기가 안 좋을 확률이 큽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GDP 성장률 이제 시장에서 보는 그 컨센서스가 한 1.5%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나라가 1960년대 경제 개발을 한 이후에 5번째로 낮은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는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지만 네. 올해 경기는 뭐 그야말로 좀 약간 역대급으로 좀 성장 둔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올해가 성장률이 5번째로 낮은 해로 전망된다 그러면 올해 예상치보다 더 성장률이 낮았던 과거에 4차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아주 극단적으로 경기가 나빴을 때인데 근데 극단적으로 경기가 나빴던 그 4번의 사례에서 주식이 대부분 급등했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60년대 경제 개발한 이후에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게 1980년대 2차 오일 쇼크 때인데요. 네. 그때 뭐 종합주가 지수가 한 7% 올랐고 98년도는 우리나라 GDP가 마이너스 5.1% 역성장했습니다. 외환위기 직후 최악의 역성장인데 코스피는 49% 올랐습니다. 예. 또 이 2009년도에 네. 글로벌 네.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성장률이 0.2%인가요? 그 정도밖에 성장을 못했는데 0.8% 그정도밖에 성장을 못했는데 코스피가 49% 올랐고요.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 역성장했는데 30% 올랐어요. 소위 말하는 킹 반영입니까? 선 반영? 선반영입니다. 예. 그 전에 경기가 빠졌나요? 나쁘니까 주가가 예. 오른 게 아니고 그 전에 보면 예. 주식은 굉장히 많이 망가졌어요. 네. 그래서 올해 주식시장이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인플레에 대한 기대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등락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훨씬 더 기회가 많을 거다. 특히 여기서 밀리면 그런 생각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 예. 작년도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24.9% 하락했습니다. 예. 이거는 70년대 이후로 역대 네 번째로 많이 떨어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성장률 올해 5번째 역성장이 낮은 성장 예상이 되고 맞네요, 이게. 주식은 예. 작년에 네 번째 많이 번째. 빠졌으면 예. 이제 경기가 어지간히 나쁘다라고 하는 건 제 생각엔 주가가 많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올해 시장을 뭐 너무 나쁘게 보진 않고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는 훨씬 나을 거란 기대인데 다만 이제 뭐 1월 달에 주가 지수가 한 10% 가까이 올랐고 그 힘이 미국 금리고 인플레에 대한 기대였다 그러면 그런 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좀 되돌림은 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올해 우리 최악의 경제 성장률 네. 뭐 1.5%까지 나오고 굉장히 있고요. 예. 기록적인 낮은 하고 성장. 벌써 1월, 2월 초반까지 나오고 있는 물럭수지 적자. 이런 것들이 실은 작년 코스피 2130에 반영이 돼 있다. 시장은 똑똑하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2130이면 저는 이제 한국 시장이 장기간 못 오른 거에 대해서는 장기간 고민이고 또 네. 한편으로는 별로 뭐 거품이 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그 종합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 처음 갔던 게 2007년입니다. 네. 근데 지금 15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한 2,400이니까 뭐 장기적으로 너무너무 좀 뭐 코스피 하면 안 되죠, 이거에. 어려운 시장입니다. 네, 네. 한 10년 전에도 보면 2013년 이맘때 네. 그때도 한 2,000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우리 시장이 근데 이제 장기간 못 오르는 거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러면 우리가 2000에서부터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이 1,000조가 넘는데 지금 시가총액 1,800조거든요. 네. 그럼 말씀하신 뭐 그게 딱 바닥일지 모르겠지만 2000 초반 때는 제 생각에는 이건 거품이 정말 많이 빠진 거니까 예. 기회가 뭐 어느 정도 있는 시장인 것 같고 그래서 또 한국은 뭐 장기적으로 주가가 못 오르는 이유는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리긴 좀 힘들다고 봅니다만은 예. 나중에 저희가 한번 빠졌을 때 사야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요. 네.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여기서 더 밀린다 그러면 길게 보면 기회인데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좀 이제 우여곡절이 있는데 그런 우여곡절이 미국의 금리에서 좀 좋은 흐름에서 약간 조금 뭐 그루미한 톤으로 네. 이제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런 의견은 어떤가요? 지금 1월에 주가가 오르면서 이제 시작이다라는 상방론. 네. 아니다. 다시 2130을 또 간다. 네. 예. 뭐 또 깨지기도 한다. 이제 비관론. 그 사이에 나오는 지금 또 나의 주장이 이제 네. 일종의 박스권입니다. 예. 그러니까 떨어져도 이제 뭐 2300 뭐 그 선이고 올라봤자 2,500이고 이런 걸 좀 올 한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위아래. 네.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께서도 저도 좀 연간 뷰를 보신다면 올해만 조금 비겁한 의견이네요. 네. 저는 한 2,500 정도가 중립적인 수준이고요. 예. 여기서 아래 위로 한 10% 정도가 또다. 올해 시장 흐름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러면은 뭐 2,350에서 2,650 뭐 요 사이. 그거보다는 조금 뭐 250으로 잡으면은 네. 뭐 2,250에서 2,750 뭐 이 정도가 될까요? 2,700, 저희가 2,200. 연간 네. 뷰도 그렇고요. 네네네. 저희 생각은 그렇고 길게 보면 박스권이다. 네. 그럼 박스권에서는 나쁠 때 주식을 안 사면 그렇죠. 기회가 없다라는 네. 정도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으로 따지면 위에서 뭐 한 7% 8%면은 따박 차익 실현 뭐 이렇게 하는 뭐 시장으로 거잖아요. 보면 시장으로 보면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시장이 지난 10년 이렇게 돌아보면 주식이 좋았던 때가 2017년, 2021년, 2020년 말고는 없었어요. 네. 다 박스권에서 움직였고 그럼 우리가 이게 너무 시장의 그 붕괴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기회가 없고 네. 또 너무 또 어깨에 힘을 많이 주면 또 기회가 없는 시장이고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보면 박스권을 뉴노멀로
저는 지난 뉴노멀. 10년이 그랬고 네. 아까 말씀드린 16년이 그랬고 네. 또 1990년대가 그랬어요. 맞아요. 지금보다 진폭은 네. 크지만 500과 1000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잃어버린 30년을 맞은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맞는 국면에선 주식시장의 버블이 너무 심한 나머지 그 시장은 장기적으로 떨어지는 시장인데 네. 한국은 제 생각에는 떨어지는 시장이 아니고 위가 막혀 있는 시장 같습니다. 아. 뭐 우리 시장 뭐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많이 하고 네. 그건 우리가 어떻게든 좀 극복을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한국은 예전에도 버블이 없었고 지금도 버블은 없는 시장이니까 아래쪽에서 올라가는 힘은 있는데 네. 뭔가 추세적으로 또 올라가는 또 그런 상승 탄력은 좀 약한 흐름이니까 장기적인 투자 전략도 저는 여기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이제 아주 액티브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로 전략을 세우시겠지만 우리가 장기간 투자하는 연금 뭐 이런 것도 제 생각에는 한국은 3, 4년에 한번 리밸런싱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예, 그것도 해놓고 네. 하지 않으면 이게 주가가 너무너무 자꾸 이렇게 뒤로 후퇴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3, 4년에 한번 기회를 있는데 뭐 그런 타임 호라이즌으로 보면 네. 뭐 지금 뭐 2,300의 주가는 길게 보면 저는 뭐 굉장히 거품이 빠진 주가라고 저는 봅니다. 너무나 명쾌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코스피 한국은 위가 막혀 있는 시장 같다. 근데 씁쓸합니다. 그게 참 그렇죠. 예. 네. 5년 전도 2,000, 2,100, 10년 전도 2,100, 20년 전도 2,100. 예, 뭐 적응하고 우리나라 살아야죠. 예. 그런가요? 경제하고 주식은 정말 너무나 따로 놀아요. 경제. 생각엔 공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식에.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 한 10년 전에도 2,000억 말씀드렸는데 그때 우리 시장의 시가총액은 1,100조고 지금 1,800조거든요. 네. 그럼 왜 그런가? 제 생각에는 뭐 상장이 너무 많이 되고 또 지주회사도 상장되고 자회사도 상장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제 생각엔 디스카운트 요인인데요. 근데 어쨌든 한국은 싸졌을 때 그러니까 뭐 남들 다 주식하고 좋아진다 이럴 때 하게 되면 또 역으로는 그때가 상당히 좀 위험한 시기인 거죠. 예. 이런 추세가 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주가가 오른다.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비난과 악플이 좀 쇄도하고 네. 개인들은 인버스, 뭐 곧버스 떨어진다 쪽에 또 많이 베팅을 하고 심지어 이제 뉴욕장에 가서도 SQQQ, 뭐 네. 속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베팅을 한다. 하락을 하더라도 현금이 낫지. 뭐 이렇게 아예 하방을 베팅하는 건 좀 위험하다. 뭐 이렇게 뷰를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다른 전문가분들은 아니다. 이런 지금 요즘 박스에서는 네. 또 인버스를 타고 그 하방도 먹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저는 뭐 돈 버는데 뭐 왕도가 없다고 봐요. 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장기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2000년대 들어서 성과가 주식 성과나 한국 경제는 비관론도 비교적 큰데 네. 200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2년 연속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년이 없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작년에 떨어진 올해 또 떨어지는 이건 매우 네. 드문 일이고요. 네. 미국의 경우를 보면 2차 대전 이후로 그럼 기간이 더 길잖아요. 네. 2년 연속 떨어진 게 딱 두 번밖에 없었어요. 예, 73년, 74년 진짜 2년이고 네. 2000년부터 2002년은 3년 연속 떨어졌어요. 거기는 이제 9.11 네. 테러가 있었죠. 그것도 네. 예, 그것도 네. 있었네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주가 지수가 한 해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또 떨어지는 거는 미국으로 보면 40년에 한 번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주식을 너무 아래쪽으로만 보는 건 제 생각에는 좀 장기적으로 보면 전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곧버스나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조급함이 들어가 있다고 봐요. 조급함. 예, 네. 저는 마음인데 저는 뭐 이렇게 뭐 한 달 이런 의견은 갖고는 있지만 그렇게 잘 맞춰서 돈을 버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 저는 못 봤거든요. 네. 설사 내 생각이 틀리더라도 그 시간을 감내할 수 있고 뭐 그런 게 결국은 대부분의 경우는 저는 그런 태도가 좀 중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찰리 몽거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워렌 버핏의 동업자인데 네. 주식 투자를 보니까 이 지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자기가 볼 때는 기질이나 태도가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뭐 잘 알 수 있는 거에 투자해서 또 내 생각대로 시장이 안 되더라도 견딜 수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해서 또 잘 버티는 게 또 그런 식으로 돈 버는 사람의 논리고 저는 왕도가 없다고 봐요. 뭐 네. 이렇게 쇼 쳐서 벌 수 있는 사람 짧게 벌면 짧게.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과연
수익률이 높은 투자인가 이거는 뭐 스스로가 잘 알 텐데 네. 제가 볼 때는 좀 시간을 견디는 투자가 보통 사람에게 우리가 주식 투자하세요 권할 수 있는 저는 그런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했던 미국 10년물 채권금리 이야기, 예, 요거랑 이제 그다음 중국 이야기까지 네. 좀 해봐야 되는데 앞으로 그럼 우리가 네. 이 10년물 채권금리만 좀 보면 네. 오히려 연준이라든가 인플레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그게 제일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것만 보는 게 더 그렇습니다. 맞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 10년물이 떨어지다 3.4%를 잘 못 들었어요. 예. 이제 그 시점에서 원 달러도 바닥을 치고 돌아서고 있고 1210원. 그러니까 지금 위쪽으로 어느 정도 레벨이 중요할지를 제가 뭐 설정한 아이디어는 없는데 네. 일단 10년물이 여기서 더 올라가는 것보다는 뭐 길게 보면 3.4%가 잘 안 뚫렸으니까 네. 뭐 그 근처로 가든가 그걸 뚫고 내려가느냐가 좀 중요해 보이고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강달러 외국인 매도 이런 걸로 귀결이 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뭐 연준이 또 몰아붙인다. 시장이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나름의 그런 기대가 예. 투영이 예. 10년물이 제 생각에는 그냥 여러 가지 볼 때 예. 금융에서 나타나는 금융적 현상을 잘 설명하는 잣대라고 봅니다. 여러분 10년물 채권 금리 볼 수 있거든요. 네, 여러 채널에서 그거를 보시고 현재 3.7인데 한 3.8, 3.5 여기 한번 선 그어놓고 네. 3.5 밑으로 떨어지면은 조금 기대가 예. 바뀌는구나. 예. 뭐 이렇게 보셔도 연준이 되겠죠. 무슨 말폭탄을 터뜨려도 네. 그렇게 세게 긴축 못하겠구나. 네, 반면에 막 3.9, 4 이렇게 가면은 작년 가을이죠. 뭐. 힘들구나. 예. 네. 아 시간이 좀 아쉬운데 중국 네, 짧게 좀 중국은- 얘기해 주십시오. 중국 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오죠 지금 코로나 봉쇄 풀고 중국 효과? 근데 좀 3, 4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3월까지? 예, 근데 네. 이제 지금 중국 경기가 좋아질 거란 징후는 제조업 PMI 이런 거 보면 나오거든요. 네. 근데 3, 4월에 한국 수출이 잘 안 늘어난다. 네. 그런 거라 그럼 정말 많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중국과의 교역의 구조가 바뀌었든지 네. 아니면 중국이 의도적으로 한국을 좀 이렇게 좀 나쁘게 봐서 그런 우리- 정치적 요인이 네. 들어간 건지 봐야 되는데 그래도 뭐 이제 중국 경제가 좋아지면 한국이 수혜를 볼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중국 경기가 회복이 되는데 3, 4월에 한국 대중 수출이 안 늘어나고 대중 무역 수지가 적자라 그러면 우리가 정말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중국 자체를만 놓고 보면요. 3월 5일 양회 이후에 네. 한번 거기도 쏠까요? 중국만 놓고 보면 제 부양을 경기 부양을 생각에는 조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당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중국이 뭐 어쨌든 5% 밑에 성장은 자기들도 네. 좀 감내하기 힘든 성장이니까요. 중국은 좋아진다고 보는데 한국이 수혜를 보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3월입니다. 중국은 차이나는 3월까지 가보시죠. 장세정님,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의 차분한 목소리와 전망에 주식시장에 났던 화가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